안녕하세요. 김신철 변호사입니다. 채무자가 개미회생을 신청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금지명령이죠. 이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추심과 독촉, 압류 집행을 금지하는 거죠.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금지명령만 나오면 안심을 할 수가 있는데요. 그런데 가끔씩 이 금지명령이 발동되었는데도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날라오는 경우가 있죠. 자, 이 지급명령도 어떻게 보면은 채권자의 독촉 행위로 볼 수 있을 텐데요. 이 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도 이 지급명령이 가능할까요? 예, 가능합니다. 이 추심, 독촉, 압류 집행이 금지되는데 이 지급명령은 왜 가능한 걸까요? 그 이유는 이 금지명령이 채권자의 소송 행위까지 금지하는 명령은 아니라는 거죠. 이 금지명령은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른 채무자의 재산이나 급여 같은 소득이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파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행을 못하게 하는 제도죠. 하지만 이 소송 행위는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집행 권한을 확보하는 제도죠. 그래서 이 소송 행위는 허용이 되는 겁니다. 어쨌든 막상 이렇게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날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텐데요. 그렇지만 이 금지명령이 이미 발령된 상황이다라고 하면 굳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라고 해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.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변제 계획 안대로 잘 갚아나가기만 하면 나머지 채무는 전부 나중에 면책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면 지급명령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채권자는 이렇게 의미가 없는 지급명령을 굳이 왜 신청하는 걸까요?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은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가 면책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기각되거나 또 중간에 폐지되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거죠. 지급명령을 미리 받아서 집행 권한을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회생 절차가 중간에 폐지되었을 때 곧바로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. 물론 채무자가 면책까지 받게 되면 이 지급명령은 쓸모가 없게 되겠죠. 그렇지만 끝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죠. 그렇기 때문에 회생사건이 중간에 폐지되었을 때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이나 급여 통장에 압류를 하기 위해서 미리 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해 놓으려고 하는 거죠. 자, 바꿔 말하면 채무자가 변제금을 잘 납부해서 면책까지 갈 수만 있다면 지급명령이 날아왔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. 그런데 이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에 이미 지급명령이 다 확정되고 급여나 통장에 이미 압류까지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겠죠. 자, 이렇게 금지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이미 압류 집행까지 다 이루어진 경우, 이런 경우인데요. 이렇게 이미 집행된 압류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. 이 경우는 신속히 법원에 중지명령 신청을 통해서 더 이상 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게 해놓고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이 났을 때 기진행된 압류의 집행해제 신청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. 자,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